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프로그래밍의 기초, 게임 개발 팁, 컴퓨터 그래픽스 등 오지연 에반젤리스트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니티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술유잡 3월달 돌아왔습니다. 우후. 자, 오늘 이어서 벌써 이제 모바일 지속화 벌써 3부작이 됐어요. 벌써.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속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지연님께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내용은 바로 에셋 쪽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에셋 그리고 오디오, 애니메이션, 피직스 그렇게 추려봤는데요. 화면 돌려주세요. 저희가 계속 이 이북을 가지고 설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이북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다뤘었고 이제 차례가 온 게 에셋 쪽입니다. 아, 에셋 쪽이고 그리고 이 에셋 다음에 GUI 옵티마이제이션, 그래픽 그리고 UI 쪽인데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다루는 걸로 하고요. 네.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건너뛰고 오디오, 애니메이션, 피직스 요 세 개를 음.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리겠네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분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 에셋 세팅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셋이랑 오디오, 애니메이션, 피직스 그리고 텍스처 세팅 등등 여러 가지 에셋 설정 관련된 걸 묶어서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항상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엔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왜냐면 이제 3월 20일이 원래 이렇게 정규 방송일인데 그때는 지연님께서 GDC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GDC랑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음. 완전 건너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 녹화로 좀 진행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채팅창엔 계속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관련 질문이라든가 뭐 댓글 남기시면은 채팅 남기시면은 저희가 뭐 채팅으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초 공개가 되고 있는 영상이니까요. 옆에 채팅방 이렇게 있으니까 뭐 원래 저희가 라이브 하던 대로 이렇게 채팅 쳐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에셋 설정 관련된 내용인데 유니티에선 항상 에셋 뭐 텍스처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뭐 인풋을 하게 되면 인스펙터 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세팅을 하는 게 메모리라든가 성능에 좌지우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네, 그래서 그중 좀 대표적인 게 텍스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텍스처 세팅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메모리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 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텍스처가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메쉬도 있고 아니면 뭐 코딩을 좀 잘못해서 뭐 터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제 텍스처 때문에 메모리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텍스처 세팅을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네. 이게 최적화에 대한 뭐 많은 내용들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보시면 맥스 사이즈를 최대한 줄여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해상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1024 아니면 512 그런 식으로 텍스처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맥스 해상도라고 해가지고 이 텍스처의 최대 해상도를 인스펙터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팅창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스가 뭐 40짜리라 뭐 4K, 8K 4K.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뭐 1024로 제한하면은 유니티가 이걸 빌드할 때 1024 사이즈로 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원본 사이즈는 크게 만들되 타겟 플랫폼에 맞게 예를 들어 뭐 PC에서는 뭐 4K로 설정을 하더라도 뭐 모바일에서는 1024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512로 줄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플랫폼별로 맥시멈 사이즈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파일인데 그렇게 네. 다르게 설정할 수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POT라고 돼 있는데 POT. 보통 텍스처 사이즈는 파워 오브 2의 2n승.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설정하는 게 그쵸. 뭔가 약간 최적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쵸.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파워 오브 2 줄여서 POT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12, 1024, 2048 이런 것들이 다 2n승 숫자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사이즈는 이 POT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텍스처 압축 기법에 따른 이런 디펜던시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텍스처를 만약에 한 해상도를 1000으로 만들었어. 1000으로 만들면은 이걸 유니티에서 이걸 강제로 1024로 내부적으로 늘려서 처리를 해요. 아, 어차피. 억지로 늘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PBRTC라든가 ETG 네. 같은 포맷은 이게 딱 제약이 있거든요. POT로.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 제약이 있는데 그건 지난 알쓸 유잡에서 텍스를 다루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지난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틀라스 유어 텍스처라고 돼 있는데 보통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텍스처에 여러 이미지들 박아놓는 거. 그런 여러 이미지를 하나의 큰 이미지로 합치는 걸 아틀라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배칭 효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텍스처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텍스처에다가 여러 모델에 쓰이는 텍스처들 한꺼번에 딱 패킹을 해놔가지고 하나의 머티리얼로 퉁 쳐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그만큼 배칭 효율이 높아지는, 배칭 효율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여러 가지 메시가 있지만은 그 메시들이 쓰고 있는 매트리얼은 딱 하나. 네. 그러면 이제 배칭도 아낄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완전 하나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죠. 최대한 적은 숫자의 아틀라스 텍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알쓸 유잡에서 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링크들은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텍스처 옵션 중에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체크박스 옵션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 유니티 같은 경우는 완전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었는데 요즘 최신 버전들 다 이게 기본값이 꺼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키게 되면 우선은 메모리가 2배로 뻥튀기 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이거 세상에 그쵸? 어. 리액션이 네. 뭐 한 살짝도 아니고 그냥 2배가 뻥튀기니까. 그렇죠. 뭐 거즘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렇죠? 이게 이거는? 무슨 옵션이냐면 이 옵션을 키게 되면 그 런타임 동안 API에서 이 텍스트를 접근해 가지고 값을 읽거나 뭐 변형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이에요. 근데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보통 비디오 메모리 상주하는 아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GPU에서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API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CPU 쪽 메모리에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 옵션을 키게 되면 이 텍스처 데이터를 비디오 메모리도 올려놓고 네. 이 시스템 메모리, CPU 메모리도 올려놓은 효과를 가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배가 되는 그래서 거군요. 총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이 옵션을 끄는 게 좋고요. 사실 뭐 런타임 동안 이 텍스트를 막 변형하거나 하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크게 없잖아요. 뭐 물론 특수한 뭐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가 뭐 그런 맞아요. 상황이 네. 있다. 약간 되게 독특한 그런 뭔가 기믹을 가진 네, 그런 콘텐츠라면은 약간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꺼놓은 걸 그렇죠. 추천드리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텍스처를 직접 이렇게 수정하는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민맵. 아, 민맵. 여기서는 끌 수 있으면 민맵을 끄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보통 민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3D 게임에서 많이 필요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를 만약에 원본 텍스처가 있다 그러면 네. 이거를 반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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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퉁 이런 식으로 여러 세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이즈가 반퉁이면은 뭐 이 면적 자체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33.33% 정도가 늘어납니다. 메모리가. 왜냐하면 이 텍스처 원본 텍스처 하나가 있고 그거에 작은 복사본, 작은 복사본, 작은 복사본, 작은 복사본 그렇게 딱 여러 가지 세트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텍스처 LOD 같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처 LOD.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면이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원본의 텍스처를 바르고 만약에 화면 작게 보이는 면적이다. 아, 저 멀리 있는 그쵸. 뭐 그런 OBS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작은 카피본의 텍스처를 바르는 뭔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뭐 텍스처 대역폭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멀리 있는 건데 되게 고해상도를 입혀버리면 그만큼 막 움직일 때 자글자글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맵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임은 뭐 2D죠. 2D 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민맵 기법이 거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D라든가 아니면 UI라든가
그런 데 쓰이는 것 같은 경우는 민맵을 끄는 게 낫거든요. 네. 그만큼 메모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민맵을 무조건 켜라, 무조건 꺼라가 아니고 게임의 특성에 맞게 아니면 이 텍스처가 쓰이는 오브젝트의 특성에 맞게 이 민맵을 선택해서 껐다 켰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맵이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만큼 뭐 메모리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세팅들인데 뭐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아까 리드 라이팅 이네이블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민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우리 게임이 2D 게임이다 아니면 뭐 3D 게임이긴 한데 뭐 민맵이 사실 크게 필요 없는 게임이다 또 가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 특성에 맞게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3D도 약간 플랫포머류로 3D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민맵이 그렇게 크게 필요 없겠네요. 네. 네, 그렇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있고. 카메라가 막 주민했다 아웃했다 뭐 그런 상황 역동적인 상황이 많다 그러면 그런 게 써야겠지만 있으면 또 이제 민맵이 네. 필요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뭐 게임 특성마다 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디폴트에만 돼 있고 이 타겟 플랫폼별로 뭐 세팅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버라이드 이걸 체크를 해줘가지고 네네. 타겟 플랫폼별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걸 안 켜도 뭐 기본 값을 다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타겟 플랫폼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좀 더 뭐 최적화 여지가 많겠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도 예시로 적혀 있긴 한데 이 텍스처 포맷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ETC 포맷 같은 경우는 보통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많이 쓰고 그리고 PBRTC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iOS에서 많이 쓰고 그런데 뭐 저희가 최근에 권장드린 거는 그냥 ASTC를 써라. 그렇죠. ASTC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iOS 다 돌아가고 그리고 이 ASTC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있네요. 어댑티브 스케일러블 텍스처 컴프레이션 줄여서 ASTC라고 쓰거든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아, STC예요. 네, 살짝 바뀌었군요. 네, 예. 어쨌든 이 AS 어댑티브하고 스케일러블하다. 뭔가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좋은 포맷이고요. 네. 이 포맷이 다만 하드웨어 특성을 타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폰들은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완전 옛날 폰, 뭐 우리 게임이 동남아라든가 뭐 그런 시장은 좀 타겟으로 한다. 그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던 폰을 그쪽에 수출해가지고 완전 거기서 막 되게 오래된 폰 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타겟 같은 경우는 ASTC가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는 만약에 ASTC로 세팅을 했다. 근데 그 돌아간 폰이 완전 옛날 폰이다. 네. 그러면은 이 ASTC 포맷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압수를 다 풀어버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메모리가 오히려 32비트로 더 뻥튀기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아예 안 돌아갈 수도 네, 있겠네요. 아예 안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맷 설정하는 걸 원래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북미, 유럽 이런 데를 주로 타겟으로 한다. 그럼 ASTC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STC 같은 경우는 뭐 퀄리티도 좋고 기본적으로 퀄리티도 좋고 또 이 트레이드 오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블록 사이즈를 4x4로 해가지고 좀 용량은 조금 늘어나되 그만큼 퀄리티를 높여서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블록 사이즈를 8x8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퀄리티는 좀 낮지만 그만큼 메모리를 아낄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이 ASTC 포맷 자체에서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고 좋은 퀄리티가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STC. AS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지현님께서 아시리잡으로 정말 상세하게 다룬 내용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아래 그 영상 설명에서 링크로 달아줬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메시에도 인풋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에도 보면은 메시도 컴프레스가 있습니다. 메시도 압축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만 디스크 스페이스를 줄여준 효과예요. 메모리가 아니고 네, 약간 그냥 스토리지 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쨌든 디스크 공간도 줄이면 좋잖아요. 패키지 그렇죠. 사이즈도 줄이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메모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거나 그런 건 음. 아니라는 점. 그런 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만 봐서는. 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코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 디세이블 옵션이 있어요. 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옵션이 이네이블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 이게 옵션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켜져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텍스처와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두 배가 상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 쪽 하나, CPU 쪽 하나 그렇게 두 배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메시가 변형되잖아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걸 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유니티가 알아서 뭐 심 대처를 하면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접근하는 API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라서 뭐 스캐닝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블렌드 쉐입이랑 리그도 디세이블 시켜라라고 돼 있는데 무조건 끄라는 게 아니고 사용한다 그러면 켜야겠지만 사용 안 하는 예를 들면 뭐 배경이 정적인 배경 오브젝트라든가 네네. 그런 애니메이션도 없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세팅도 필요 없고 블렌드 쉐입 세팅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꺼라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또 끄는 옵션이 따로 있군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오. 보시면은 네. 여기 블렌드 쉐이프 아, 이거 만약에 이렇게 있군요. 캐릭터가 있고 이 캐릭터의 네. 표정이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처리한다. 음. 라고 하면 이걸 켜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끄는 게 맞겠죠. 뭐 건물에 있는 이런 것들은 확실히 꺼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걸 킨 것도 결국 뭐 추가적인 뭐 쓸데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꺼라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말이랑 탄젠트 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노말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있긴 한데 만약에 뭐 노말 맵을 쓰지 않는 뭐 메시다 그럼 탄젠트는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노말 맵 쓸 때 대부분 필요한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 메시가 예를 들어서 뭐 노말 맵을 쓰지 않는 되게 간단하게 훅훅 지나가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뭐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막 노말 맵 쓰면서 디테일하게 보통 처리하지 않거든요. 네. 아니면 되게 많이 나오는 떼거지로 나오는 잡몹이라서 되게 비중이 낮은 애야. 그런 같은 경우도 노말맵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메시가 아니면 이 오브젝트가 노말맵을 쓰는지 안 쓰는지에 따라서 네. 이걸 뭐 탄젠트 여부를 뭐 끄시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노말 끌 일은 거의 많진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끌 수 있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네. 뭐 끌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라이트맵 UV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메시가 뭐 라이트맵이 쓰지 않는 동적인 오브젝트야. 그럼 네. 라이트맵이 쓰지 않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끄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그 반대로 배경에 라이트맵을 적용해야 되는 오브젝트다. 그런 거 같으면 여기 켜줘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굉장히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나 런타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필요한 것들은 켜고 필요 없는 것들은 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적화를 노리는 방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폴리곤 숫자를 체크를 해라. 아, 네, 그렇죠. 최대한 폴리곤을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겠죠, 성능상에. 그렇죠. 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시각적인 효과랑 또 연관돼 있는 거니까 네. 뭐 어느 정도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할 겁니다. 맞아요. 아예 그냥 스타일 자체가 이제 뭐 로우 폴리곤이다, 하이 폴리곤이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이제 어떤 콘텐츠인지 정하고 이제 폴리곤 이 카운트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설정들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네. 텍스처도 많고 텍스처도 마찬가지고 메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시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음.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하고 아, 가끔씩 그렇죠. 반복하죠. 그렇게 약간 이제 휴먼 에러가 이제 발생할 수 그쵸. 있는 네. 여지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스크립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에셋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걸 가지고 에셋이 임포트 되고 나면은 만약에 뭐 이름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뭐 예를 들면 무조건 뭐 리드라이트도 끄고 그리고 뭐 무슨 옵션도 끄고 뭐 iOS 오버라이드를 켜가지고 iOS는 타겟을 뭘로 하고 안드로이드 타겟을 뭘로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 손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로 좀 어느 정도 자동화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에셋의 이름만 이렇게 미리 사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인풋을 하면은 요 에셋 포스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알아서 그 그렇습니다. 정해진 대로 세팅해 준다 이 말이죠. 음. 오, 그럼 확실히 약간 그 휴먼 에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머 아티스트와 합의하에 해야겠죠. 그렇겠죠. 결국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니까요, 또. 네. 근데 프로그래머가 멋대로 이제 딱 제안을 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예를 들어 뭐 무조건 안드로이드에서는 1024로 제한을 걸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거나 하면은 사실 뭐 1024를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가끔 뭐 보스몹이라든가 뭐 특수한 좀 되게 랜드마크격인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보스몹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것들 없이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멱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그린 그림인데. 그럼 항상 네. 뭐 팀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이런 룰을 정해야 된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보면 팀 활동이 참 어렵네요. 그럼요. 네.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문서상으로는 음, 이 그래픽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래픽을 건너뛰고요. 네. 그래픽을 건너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 그래픽 단계부터는 이 내용이 정말 방대하다 보니까 맞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4월달 차시에서 또 이제 새롭게 다룰 거고요. 그럼 요 단계를 살짝 넘어서 그다음 이제 오디오를 그다음에 한번 오디오로 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마찬가지로 세팅할 게 인풋 세팅할 때 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거 오디오를 이제 넣고 나서는 그렇게 좀 확실히 이 순위가 좀 낮긴 하죠. 네, 다른 뭐 데서. 텍스처랑 아니면 이제 모델링 FBX에 비해서는 많이 후순위긴 하죠. 그렇죠. 막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음악 파일이라든가 그렇죠. 그 MP3가 아니고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웨이브 파일, 무압축, 손실, 무손실 파일을 쓰면 또 이렇게 용량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여기 포스트 모노라고 돼 있는데 음. 모바일 게임 솔직히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 옵션을 키는 걸 보통은 권장을 드려요. 모노라 가면은 혹시 스테레오와 모노 그쵸, 그거 말인가요? 그쵸. 만약에 뭐 PC 게임이 있다 그리고 뭐 리듬 게임이다 뭐 이제 사운드가 되게 음악이 강조된 게임이다 그럼 스테레오를 당연히 켜야겠지만 보통 모바일에서는 스테레오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은 이 3D 특히 3D 게임이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를 뭐 이 공간에 받고 저 공간에 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여기 공간에 있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강제로 모노로 처리가 돼요. 스테레오로 넣어진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게임 제작하실 때 스테레오로 쓸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근데 스테레오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양쪽 채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CPU 오버헤드도 발생하고 그만큼 메모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노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로드 타입이 있어요. 이 로드 타입의 옵션을 보면은 이 아래 문서에서 설명을 쫙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컴프레스드 온 로드가 있고 컴프레스드 인 메모리가 있고 스트리밍 세 가지 타입 있군요. 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컴프레스드 온 로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로드를 할 때 압축을 풀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보통 그래픽 같은 경우는 뭐 JPEG이라든가 PNG 같은 경우는 압축 포맷들을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MP3 뭐 이런 것들을 다 압축 포맷이거든요. 네. 근데 이 MP3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디컴프레션 로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걸 압축을 다 풀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작은 클립에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압축된 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압축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압축을 푸는 것도 결국은 이제 연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네. 굉장히 작은 애들은 그럴 바에는 그냥 압축을 푼 상태로 올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어차피 뭐 연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정도 200KB 이상인 어느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압축된 채로 메모리 올리는 게 낫죠. 이걸 다 압축을 풀어버리고 메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가 터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압축을 한 상태로 올리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다만 되게 백그라운드 뮤직이다. 그런 길이가 굉장히 긴 것들. 맞아요. 막 3분짜리. 아니 심지어 뭐 5분짜리 막 이런 그쵸. 것들. 그런 것들은 스트리밍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스트리밍 말 그대로 뭐 디스크에 있고 네. 그중 일부만 가져와서 풀고 사용하고 일부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 어느 정도 스트리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긴 그리고 또 이게 뭐 바로 사용자가 뭔가 액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무래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올리고 풀고 하는데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딜레이가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을 체크를 해라 라고 그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압축 포맷 같은 경우는 네. 보빗을 쓴 걸 권장을 합니다. 오비스. 웬만하면. 네. 그래서 다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MP3가 이제 네이티브로 지원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보비스, 아이폰에서는 MP3 그렇게 체크하는 게 좀 일반적인 어플 개발할 때는 그게 일반적인 좀 권장 사항이에요. 네.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거를 MP3를 뭘 하든 결국 F모드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CPU를 통해서 압축을 풀고 하거든요. 다만 이걸 메인 스레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멀티코어 같은 것도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백그라운드로 압축을 풀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저희는 보빗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 점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간과하신 게 보통 뮤트 처리할 때 네. 뮤트 처리하게 되면 볼륨을 0으로 놓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볼륨을 0으로 놓는다고 해도 이걸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항상 상주에 있다는 그쵸.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상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사용자가 뮤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오디오 소스를 그냥 날려버리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 겁니까? 그리고 보통 뭐 뮤트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BGM일 경우가 많아요. 뭐 맞아요. 배경음악을 뮤트한다 그러면은 사실 BGM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많이 이 용량도 차지하고 그 메모리도 차지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BGM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나리오별로 막 BGM 전투 씬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말 씬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BGM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걸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냥 뭐 볼륨만 0으로 했다가 올렸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는 다 상주해 있고 그냥 재생만 안 되는 것뿐이지 메모리는 다 상주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생 안 하는 음악 같은 경우는 그냥 내리는 게 디스트로이에서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디오 소스를 한꺼번에 여러 개 올려두고 이제 다 볼륨 0으로 한 상태에서 뭐 누구는만 이렇게 볼륨 키우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하면은 뭐 확실히 이 메모리에 약간 좀 이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오디오 소스를 약간 좀 적게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비활성화를 해버리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을 넘어가서요. 뭐 애니메이션도 여러 가지 뭐 인풋 세팅들이 있죠.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만일 고민하신 게 제너릭이냐 휴머노이드냐 애니메이션 네. 세팅할 때 맞습니다. 네.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메카님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중 뭐 크게 제네릭 타입이 있고 휴머노이드 타입이 있고 근데 이 휴머노이드 타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 형태 같은 경우는 맞아요. 사람 뭐 기본적으로 관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목이라든가 팔, 허리, 다리 등등 여러 가지 표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표준화되어 있는 걸 휴머노이드를 쓰게 되면
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도 할 수 있고 IK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 보통 사람 형태는 휴머노이드로 하고 그 외에 뭐 거미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사람 형태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제네르로 하고 그렇게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네네. 다만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한 CPU 연산이 그만큼 좀 많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라든가 IK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좀 제네릭에 비해서 CPU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게임이 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도 안 써.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검사면은 검사만의 액션, 법사면 법사만의 액션, 검사에 걷는 애니메이션, 법사에 걷는 애니메이션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전혀 쓸 일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 형태라도 제네릭을 쓰시는 게 낫죠. 이 성능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머노이드를 써라가 아니고 이 휴머노이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휴머노이드가 굳이 필요가 없으면 휴머노이드를 안 쓰고 그냥 제네릭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성능을 그렇군요. 고려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럼 사람이 무조건 휴머노이드를 체크를 해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이제 튜토리얼이니까 그런 거고 음흠. 실제 게임에서는 이제 성능을 고려하면은 이제 제네릭을 쓸지 휴머노이드를 쓸지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불필요한 애니메이터는 쓰지 말라. 뭐 당연한 얘기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UI 같은 경우는 좀뭐 반응형 UI라든가 좀 애니메이션 UI도 애니메이션을 좀 화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UI도 애니메이터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애니메이터라는 것 자체가 연산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애니메이터가 굳이 필요 없으면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버튼 눌렀을 때 버튼이 뭔가 좀 말랑거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 네. 그럼 대부분 그냥 뭐 트위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툰이라고 사실 유니티 S 스토어에서 맞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있는 팔리고 네, 베스트셀러 이제 트위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트윈 시스템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먼저 코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사실 뭐 버튼 UI라든가 네. 버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애니메이터가 써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러면 써야겠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뭐 트위닝 시스템으로 해결하시는 게 성능상은 좋습니다. 네, 다만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또 UI 작업자하고 UI 작업자하고 막 여러 가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겠네요. UI 작업자는 이제 스크립트 하기는 되게 불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면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유니티 맞아요.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편리한데 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음, 사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물리로 피닉스. 네. 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는 그 유니티의 물리 같은 경우는 3D 게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PX를 쓰고 2D 게임 같은 경우는 박스2D를 사용을 해요. 서로 그래서, 약간 다른 그런 기반이군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긴 한데 뭐 체크사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비슷한 컨셉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플랫 세팅 중에 프리베이크 콜리전 메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옵션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컬리전 메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니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스피어라든가 아니면 캡슐라든가 아니면 박스나 그런 거 말고 메시 자체를 컬라이더로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메시 콜라이드라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걸 쓰게 되면 이 컬리전 정보를 로딩 타임 때 구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메시 컬라이더를 사실 메시 컬라이더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긴 하지만 메시 컬라이더를 많이 쓴다. 그럼 그만큼 로딩 타임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보를 구축하는 걸 로딩 타임에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걸 프리베이크, 그러니까 이걸 빌드 타임에 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빌드 타임 늘어날지언정 사용자가 플레이할 때 로딩 타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뭐 프리베이크 할 수 있으면 프리베이크를 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죠. 네. 이 매트릭스가 게임 로직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성능을 고려해서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충돌 연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그만큼
성능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레이어 컬리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서로 충돌이 필요한 애들끼리만 충돌하고 충돌이 서로 불필요한 애들끼리는 충돌 연산을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게 게임 로제에 의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임 성능을 위해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이 충돌을 하냐 안 하느냐를 여기서 설정하라. 그 그쵸.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관련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토싱크 트랜스폼 이걸 지금 끄라라고 네, 되어 있네요.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방송에서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유니티 같은 경우는 공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CPP로 엔진 내부에서 만드는 CPP로 만들어진 공간, 그리고 C샵에 노출되는 공간, 그리고 물리. 네, 물리 공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드로 트랜스폼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 세 영역들이 다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에드포스를 해서 리즈바디 에드포스를 해서 움직인다. 그럼 어쨌든 어느 공간에서든 뭔가 움직임이 발생하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다 서로 싱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걸 매 프레임마다 해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토 싱크 트랜스폼이. 매 프레임마다 이것을.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C샵 레이에서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변경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요 물리 공간에서도 이걸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 공간 같은 경우는 뭐 픽스드 업데이트라든가 그리고 물리 연산을 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주기를 벗어나서 그만큼 계속 싱크를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 게임이 강조된 게임이 아니라 뭐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물리 요소가 강조된 게임이라면 이걸 켜주는 게 낫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이걸 끄는 게 낫겠죠. 끄고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이제 피직스 업데이트해서 해결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성능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이런 옵션들을 어떻게 잘 체크하냐에 따라서 이 성능 영향이 되게 크게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컬라이더를 간단하게라.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메시 컬라이더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 메시 컬라이더는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박스라든가 네. 아니면 캡슐 같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형 컬라이더들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예시 보니까 여기 메시 콜라이더를 쓰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원래 기본 도형의 이 콜라이더를 이렇게 약간 겹쳐서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약간 좀 최적화를 노린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뭐 좀 작업자는 귀찮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겠네요. 성능을 고려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지드 바디를 물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움직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게임 오브젝트에 예를 들어 리지드 바디를 붙이잖아요. 그럼 이 리지드 바디가 붙은 오브젝트는 리지드 바디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한다거나 뭐 트랜스폼 점 로테이션에서 그냥 업데이트 문에서 트랜스폼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이 있고 또 뭐 시작 공간에서 일어나는 요소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트랜스폼 점 포지션에서 움직였다. 그럼 이 리지드 바디에서 입장에서도 이 물리 공간에 있는 요소가 움직이니까 그만큼 또 물리 연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이 C샵 영역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추가적인 뭐 불필요한 연산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가 있는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점 포지션 아니면 트랜스폼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폼을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리지드 바디 자체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리드 바디에도 이 무브 포지션과 맞아요. 그 무브 로테이션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뭐 네, 이런 뭐 무브 포지션, 에드포스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을 움직여야지 쓸데없는 불필요한 연산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업데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그렇죠. 뭐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하죠. 네. 그래서 이 픽스드 업데이트는 물리 연산을 업데이트한 주기에 맞춰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픽스드 업데이트에서 뭐 트랜스폼 점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요 업데이트에서 이 리지드 바디 관련된 연산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불필요한 중복 연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불필요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업데이트냐 픽스드 업데이트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네. 코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입문자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접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이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보도록 하죠. 그리고 타임 스텝. 타임 스텝. 픽스 타임 스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0.02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0.02초마다 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나왔던 픽스드 업데이트가 네. 요 주기에 맞춰서 호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직접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뭐 우리 게임이 타겟 프레임 30fps다. 그럼 이걸 좀 변경해서 숫자를 높여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게임의 타겟 프레임 맞게 이 픽스 타임 스텝도 그만큼 조절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픽스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0.02초마다 한 번씩 연산한다. 그럼 이게 무조건 강제가 돼요. 물리 연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게임 만약에 한 프레임 순간적으로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서 아니면 우리 게임이 좀 많이 최적화가 안 돼서 한 10프레임 정도로 10fps 정도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한 프레임에 이 픽스드 업데이트 자체가 여러 번 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만큼 무조건 이 호출 횟수라든가 무조건 호출 주기를 맞춰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 드랍이 심하게 일어나면 이 픽스드 업데이트가 그만큼 많이 돌아가고 그만큼 프레임 드랍이 더 일어나고 그런 네.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맥시멈 얼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에서는 뭐 0.3333 이렇게 맞춰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세팅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레임 드랍이 일어났을 때 픽스 업데이트가 그만큼 많이 돌고 그러면 그만큼 더 심하게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더 이 픽스 업데이트가 그만큼 더 많이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이 프레임 드랍이 계속 일어나는 그 악순환을 이 옵션을 통해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물리 연산이 뭐 정확해지지가 않겠죠. 그만큼 약간 좀 많이 좀 뭐랄까 이게 프레임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프레임 드랍이 애초에 안 일어나도록 잘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 물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건드리기가 되게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비주얼하게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픽스드 디버그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 시각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 오브젝트는 지금 포스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뭔가 물리 요소를 많이 쓴다 그러면 이 피직스 디버그를 통해서 이 시각적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디버깅 하시면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피직스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 워크플로우도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페이지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혼자 게임 개발한다 아니면 혼자 게임 개발하더라도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버전 관리라든가 히스토리 관리라든가 그런 거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백업 용도로도. 그렇죠. 백업 용도로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한다. 그럼 버전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경우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얼라이제이션이 직렬화가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드가 텍스트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바이너리 모드도 있고 텍스트 모드가 있는데 아마 저희가 기본값은 그냥 텍스트일 거예요. 요즘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다 쓰니까. 네. 그래서 이 텍스트로 해야 그만큼 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뭐 편집해서 그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요. 그래서 텍스트 모드를 두셔야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걸 또 보시면은 여기 큰 신을 쪼개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공동 작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최대한 유니티 내에서도 신을 여러 명이 건드렸을 때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의 신을 여러 명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눠놓고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배경만 있거나 완전히 배경만 있는 신 아니면
이 플레이어가 있는 로직이 있는 씬, 그리고 뭐 이제 몬스터들이 배치된 씬 그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뭐 어싱크 로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멀티씬 에디팅으로 통해 가지고 이 여러 씬을 게임 로직에서 코드에 의해서 이거 불렀다 내렸다 하면서 그렇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씬을 쪼개놓은 만큼 그만큼 나중에 합쳤을 때 오류날 확률이 그만큼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큰 씬 안에 뭐 로직도 들어가 있고 플레이어도 위에 올라가 있고 몬스터들도 위에 올라가 있고 뭐 UI도 막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의 씬을 여러 명이 작업하다 보면 그만큼 충돌이 일어나고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이런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문서들을 저희가 그 설명칸에 아니면 댓글에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셋하고 뭐 에셋도 뭐 이제 3D 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오디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떻게 설정하면은 좀 더 이 최적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서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유니티 그 버전 컨트롤 네, 같이 팀 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간단하게 또 같이 한번 네,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쉽유잡 3월 달은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살짝 건너뛰었던 이 그래픽과 UI 네 UI 단계 요거는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4월 달에 다시 와서 저희가 또 친절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래픽이나 뭐 U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긴 해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이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다루면은 몇 시간 내에 안 끝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한 번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추격해서 정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사실 뭐 작년에도 뭐 아침유잡이 뭐 한 2시간 반, 3시간 이런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올해 2024년에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힘들지 않게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제 1시간 반 내에 이렇게 끝내려고 저희가 이렇게 네,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 최적화 자,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요. 자, 이번 달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3월 달 유니티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는 라이브로 가는 거죠? 그렇죠. 라이브는 라이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